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주실 장희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희진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장이 좀 힘차게 올라가 보라고 우리 또 빨간색으로 입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죠? 맞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다우지수가 홀로 조금 소폭의 약세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는지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섹터별로 또 이제 바차트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먼저 맵을 살펴보시면 지금 붉은색이 아래쪽에만 조금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조금 초록불이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바 차트를 통해 살펴보시면 지금 가장 탄력이 좋았던 섹터는 테크, 그리고 부동산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소비 순환제 순서로 조금 상승세를 가져갔다라는 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11개 섹터 중에서 7개의 섹터가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이어서 4개의 섹터가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던 섹터에는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 산업, 기초소재 순서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됐는지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국제유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오후장 들어서 5시 반까지는 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67달러 선까지 내려갔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다시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장까지는 바로 69달러 선까지 한 번에 숨차게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에너지주와 또 관련해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금융주도 하락을 했다는 소식 방금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업종들 그리고 섹터별로 어땠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맵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 맵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총 상위 종목 그리고 빵주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다는 소식에 기술주는 강세를 보이고 은행주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각각 개별 이슈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애플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지금 빵주 중에서도 가장 탄력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시총이 2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사실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한 게 지난 8월 좀 초였는데 굉장히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규장에서는 15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선 9월에 예정돼 있는 아이폰 13 위성통신 기능에 대해서 앞서 오프닝에서 자세히 알려주셨죠. 네. 그래서 위성 서비스 업체인 글로벌스타의 주가도 64%나 급등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글로벌스타가 굉장히 소형주였습니다. 그래서 64% 오른 상태에서 2달러 35센트 선에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아니 어떻게 하면 64%나 상승할 수 있을지 우리는 한 이틀 정도 걸리는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또 전해드렸는데 그 밖에도 우리 또 애플주 오랜만에 정말 이렇게 3% 넘는 또 굉장히 또 파란 애플이 된 흐름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간밤에 윈도우 11에 업그레이드 가능한 프로세서를 추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이 소식이 어떤가 하면 지난 6월에는 사실 윈도우 11에 대해서 2017년 전후에 출시된 PC용 프로세서에는 업그레이드가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조금 발표를 했었는데요. 호환성에 대해서 조금 오락가락한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프로세서가 추가됐다, 호환성이 넓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또한 그 게임스컴 2021이라고 유럽에서 지금 최대 유럽 게임쇼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에서 레이싱 게임 포르자 호라이즌 5를 선보였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져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의 강세 속에서 정규장에서 30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어제 살펴봤던 종목이죠. 아마존의 주가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보면은 컨슈머, 소비순환 쪽에 있습니다. 아마존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어제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던 것 같은데 주가는 좀 좋았어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맞습니다. 아마존은 우선 정규장에서는 2%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어제 전해드린 소식, 어펌과 손잡고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기능을 추가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아마존과 어펌이 함께 주가가 웃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기술주들의 강세에 더해져서 조금 더 탄력이 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관련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소식이 또 함께 전해져 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요. ESG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마존의 어떤 별로 좋지 못한 직원의 복지가 앞으로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견이 좀 제시가 됐는데요. 올해 초에 아마존은 더티 더즌이라는 리스트에 포함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리스트가 악독한 고용주 리스트라고 굉장히 좀 센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소식, 소비자들의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아마존의 주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규장에서는 3,42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예전에 악독 고용주 하면은 우리 왜 개그에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사장님 나빠요라는 멘트가 나오는 그런 개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마존 또 향후에 주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그거는 또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간밤에 좀 가장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금융주 섹터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금융주들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네, 금융주 살펴보시면 지금 가장 선명한 붉은색이 드러나 있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거의 3% 가까운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페이팔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붉은빛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금융 섹터는 11개 섹터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런 가장 약세를 좀 기록했고 평균 1%대의 약세를 가져갔는데요. 우선 주요 은행주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아무래도 기술주와 확실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은행주들의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JP모건 살펴보시면요. 1%대의 약세 속에서 정규장에서는 16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살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1%대 약세, 거의 2% 가깝게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는 4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웰스파고가 가장 선명해서 좀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아래 티커 WFC의 웰스파고를 살펴보시면 2.81% 약세 속에 정규장 4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보면 장유진 캐스터의 옷 색깔과 거의 같은 색인데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빨간색이 좋지만 뉴욕 증시에서는 파란색, 푸른 사과 색깔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팔은 또 녹색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페이팔은 지금 계속해서 조금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증권 중개 전문가를 영입해서 개별 주식 거래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렇게 소식이 좀 전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CNBC는 페이팔에서 장기적인 비전으로 투자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모색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페이팔이 당장 증권거래 서비스를 도입하기에는 조금 시일이 걸리고 다른 회사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단독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은행주의 빨간 이 붉은색 밭 속에서도 3%대의 강세 속에서 초록불을 켜내며 28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세히 좀 살펴주셨는데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보다 보면 앞서서도 우리 글로벌 인사이트 때 포트폴리오 얘기를 좀 해봤지만은 전반적으로 좀 바벨이던 아니면 그렇지 않은 다른 전략을 가져가던 간에 좀 바구니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종목에 이렇게 우르르 담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나눠 담다 보면은 서로 좀 상충하는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보완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붉은색을 보이는 가운데 좋은 흐름을 가져간 페이팔처럼 우리 또 국내 증시 또 포트폴리오도 좀 안전하게 담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 실현은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종목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겠죠? 네,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색상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기보다는 종목별로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짙은 초록색, 소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대의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소폭의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선 브로드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은 다음 달 2일, 이번 주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앞두고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좋은 실적, 강력한 실적과 어떤 가격 경쟁력이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좀 의견을 전했습니다. 전반적인 공급 부족 속에서 강력한 수요 그리고 가격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투자 의견을 전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브로드컴은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에서 49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엔비디아는 어땠나요? 네, 엔비디아는 브로드컴에 비해서는 조금 강세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0.23%의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갔는데요. 226달러 선에 거래를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장중에 잠깐 꺾였다가 그래도 장 후반에 오름세를 회복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어제 또 AMD도 함께 살펴봤었잖아요. 근데 어제 가져갔던 좋은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약간 미세하게 좀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준 것 같은데 AMD도 살펴볼까요? 네, AMD는 약보합권의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0.07% 약세 속에 11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저희가 앞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1에 업그레이드 가능한 프로세서가 추가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여러 회사들의 프로세서가 추가가 됐지만 AMD의 기존 프로세서는 조금 제외됐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 또 반도체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또 바로 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테슬라도 함께 좀 살펴주시죠. 네, 테슬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대의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자동차 종목들과는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 테슬라는 현재는 지금 70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규장에서 2%대 탄력 속에 73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 90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높게 잡힌 그런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이유로는 전기차 붐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면서 그 수혜주로 테슬라를 조금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가 올해 안에 22만 대에 이를 예정이다. 이런 소식들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전기차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또 테슬라 반도체 섹터를 저희가 보고 나서 다시 넘어왔잖아요. 이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반도체 공정이 경쟁사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군요. 테슬라는 사실은 CEO의 리스크만 없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요즘에 조금 조용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테슬라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끝으로 우리 GM과 포드도 그래도 함께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는 약세를 가져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1%대의 약세 속에 정규장 49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프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오히려 장 후반에 그 흐름이 많이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포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드의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 제너럴 모터스와 그래프가 굉장히 좀 유사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 가까운 약세 속에서 13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저희가 좀 아쉽지만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인데 네. 반도체에서 목표가가 하향된 종목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MU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도 초록불의 종목들이 더 많았는데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1%대의 약세 속에 73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실 도이체방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가를 현재가에 비하면 굉장히 좀 높죠. 110달러 선으로 제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95달러 선으로 조금 많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오더 필링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가가 약세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또 매부를 함께 살펴보시면은 나이키라든지 스타벅스 이런 쪽도 함께 짚어드리면 좋은데요. 우리 나이키 한번 우측 끝에 보시면은 그래도 아직 0.27% 상승한 흐름을 좀 보여줬네요. 우리 장유진 캐스터가 관심 가졌던 스타벅스도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스타벅스 어떤가요? 네, 스타벅스 좀 오랜만에 초록불이 이렇게 소폭의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115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중반에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장 후반에는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